안녕하세요. 고배당 ETF에 투자했다가 세금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분 혹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의 세금 전략을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배당 ETF에 투자해서 배당금이 두둑하게 들어왔어요. 와, 신나죠? 그런데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까 주가가 배당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결국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인 거죠. 배당을 받았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배당금은 받았지만 내 투자 원금은 줄어든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번 돈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니? 이게 바로 고배당의 역설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특히 커버드콜 ETF처럼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투자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은 제한되고 배당은 높게 나오는 구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의 경우 우리 세법은요, 이런 투자에서 나오는 돈을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주머니에 나눠 담아서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배당으로 번 돈,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손해본 돈, 이 둘은 세법상 완전히 남남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주머니에 담겨서 절대 섞이지 않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당금으로 1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건 금융소득 주머니로 들어가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주가가 하락해서 주식을 팔았더니 1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이건 양도손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의 결정적인 한계,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납니다. 주식 팔아서 손해본 100만 원으로 배당으로 번 100만 원을 퉁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주머니가 다르니까요. 결국 배당 소득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핵심을 딱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개인으로 투자하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하고요.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냥 그 해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년에 이익이 나도 써먹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불리한 세금 구조를 그냥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인이라는 대안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법인은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개인처럼 주머니를 두 개씩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커다란 바구니 하나만 있어요. 배당으로 벌었든 주식 팔아서 벌었든 손해를 봤든 모든 걸 이 하나의 큰 바구니에 다 쓸어 담아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법인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보죠.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아서 똑같이 1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법인은 이익과 손실을 하나의 바구니에서 합칠 수 있잖아요. 플러스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합치면 얼마죠? 네, 0원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낼 세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투자 방식, 개인과 법인을 나란히 놓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개인은 이익과 손실을 따로 계산하고 손실은 그 해가 지나면 그냥 소멸돼요. 하지만 법인은 모든 손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내후년으로 넘겨서 미래에 생길 이익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건데 정말 강력한 장점입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 무조건 법인 만들어서 투자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법인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법인 운영은 공짜가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매달 세무 기장료를 내는 등 실제 비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세금의 크기가 이 유지 비용보다 훨씬 커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스마트한 전략은 바로 하이브리드 접근법입니다.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담는 그릇을 다르게 하는 거죠. 커버드콜처럼 세금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고배당 투자는 법인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절세 효과를 누리고요.
반면에 장기적으로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장주 투자는 개인 계좌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분석의 원본 자료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조언합니다. 만약 당신이 커버드 콜 같은 특정 고배당 전략에 관심이 있다면 법인이라는 선택지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결국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투자를 어떤 그릇에 담으시겠습니까? 개인이라는 여러 개의 작은 지갑에 나눠 담을 것인가? 아니면 법인이라는 하나의 큰 바구니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오늘 설명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